바이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저는 25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째 병리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날 좀 바이오입니다. 주로 바이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사들하고는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쉬운 그런 의학 용어인데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DNA라든지 RNA라든지 염색체, 유전자 이런 거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좀 쉽게 풀어드리는 게 좋겠구나 싶어서 또 유튜브는 소통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용어만 하나씩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사전 보는 느낌일 것 같아서요. 과학계의 뉴스라든지 또는 바이오 업계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때 나오는 의학 용어나 바이오 용어를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2월 7일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입니다. 먹는 인슐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연구자들은 미국의 MIT 공대, 그리고 하버드 의대, 또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라는 그런 제약회사가 공동 연구한 것이고요. 인슐린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먹는 약하고 이제 주사로 맞는 약인데요.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 직접 환자분이 자기 몸에 주사를 놔야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주사는 어린애뿐 아니라 저도 아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개발하면 훨씬 좋을 텐데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당뇨에 쓰는 약이죠. 인슐린 주사를 맞는 역사도 이제 거의 한 100년 정도 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먹는 인슐린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슐린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양소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로 된 약을 먹는다고 하면 이런 소화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되면 단백질이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그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먹게 되면 인슐린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아미노산은 뭐고 단백질은 뭘까요? 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제 몸이 대부분 단백질과 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약간의 탄수화물하고 또 상당량의 지방이 이제 같이 있는 게 제 몸이고요. 지방을 제외하면 우리 몸은 물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커다란 단백질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모두 20개가 있는데요.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레고 블록을 서로 연결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성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 있죠. 그 각각의 레고 블록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모두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 연결해서 저희 몸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거를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그러니까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연결이 된 거고요. 쭉 더 크게 연결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데요. 어디까지가 펩타이드고 어디부터는 단백질이냐?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아미노산이 한 50개 정도 연결된 것까지는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50개보다 더 연결이 되면 이 펩타이드가 어떤 구조를 갖게 되면서 기능을 만들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인슐린은 아미노산이 모두 5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그 자체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자들은 어떻게 인슐린을 먹어서 흡수를 시켰을까요? 원리는요, 인슐린을 작은 캡슐에 쌓았는데요. 그 캡슐이 실제로는 이제 주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아주 작은 주사기, 그러니까 밀리미터 단위의 그런 캡슐에다가 인슐린을 넣고요. 바늘을 장착을 합니다. 이게 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늘이 위벽을 찔러서 인슐린이 위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원리거든요. 이런 시도가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잘 성공하지 못했던 게 바늘이 정확하게 위벽을 뚫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강으로 인슐린이 주사가 되고 나면 인슐린이 그냥 영양분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 비싼 인슐린을 우리가 그냥 단백질 식품으로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핵심은 바늘이 정확하게 위점막 쪽으로 위치하는 것인데요. 연구자들은 거북이의 원리를 이용했다 그럽니다. 거북이라는 동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기능을 못하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북이 중에 표범 거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 놔도 자동적으로 다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표범 거북이의 모양을 본떠서 아래쪽에 주사 바늘을 놓고 위쪽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착지하는 모양으로 캡슐을 디자인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런 오뚜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이제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돼지로 먹는 인슐린을 실험을 해보니까 피하로 주사를 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혈중 농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곧 사람에게도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슐린 주사 맞느라고 고생하셨던 환자분들께 좋은 소식이 곧 들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오늘 배운 의학 용어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빌딩 블럭이고 우리 몸에 20개가 있다. 그거 하고요. 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뭐가 된다고요? 네, 펩타이드가 됩니다. 아미노산과 펩타이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김민석의 날 좀 바이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